글로벌 비트입니다. 어제 유럽 증시를 들여다보면 우리에게 조금 부담이 됐던 프랑스 증시를 중심으로 오름세가 확인이 됐는데 정작 미국 증시는 하루 쉬어간 뒤에 숨고르기를 하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S&P 500과 나스닥 지수가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그동안 다우존스 지수 홀로 하락하는 날이 조금 더 많았던 미국 증시, S&P 500과 나스닥도 이제 본격적으로 조정장에 진입을 하는 건 아닐까 조금은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특히 테크주들을 중심으로 낙폭이 조금 컸던 하루였다.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을 텐데요. 간밤 미증시 전반적인 마감 상황과 특징주 체린 앵커와 먼저 짚어보시죠. 네, 현지 시간 목요일 뉴욕 증시 마감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기술주 중심의 매도세가 출회했습니다. 상대적으로 기술주 비중이 적은 다우지수만이 0.7% 오름세를 나타냈고요. 그랬던 반면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0.7%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S&P 500 지수의 경우에는 장 초반에 0.3% 정도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지만 장중에 엔비디아의 낙폭이 확대되자 이 지수의 차트 역시 그대로 하향 곡선을 그려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오늘 지수의 낙폭이 어느 정도 제한적일 수 있었던 이유는 기술주를 제외한 나머지 업종들이 선방을 해줬기 때문인데요. 섹터 등락률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의 등락률 그리고 지난 한 달 동안의 등락률을 이렇게 옆에다가 놔봤는데요. 오늘 하루만 놓고 보면은 에너지 섹터가 1.3% 오르면서 가장 아웃퍼폼을 했습니다. 주간 원유 재고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유가가 오르자 에너지 주식들이 올랐던 영향이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유틸리티, 금융, 커뮤니케이션 섹터까지 나름 시장 대비 선방을 해주는 하루. 그랬던 반면에 기술주 중심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비교적 강하게 나오는 하루였습니다. 오늘은 1.45% 정도의 하락이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한 달을 놓고 본다면 기술주가 워낙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압박을 받아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기술주가 나머지 10개 업종과 비교했을 때 정말 압도적인 아웃퍼폼을 그렸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9%의 상승률을 최근 한 달간 가지고 있다는 부분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열어보겠습니다. 히트맵인데요. 오늘 이렇게 보시면 기술 섹터가 전반적으로 붉은색을 띠고 있는 모습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최근에 이번 주에 나왔던 그 과매수와 관련한 코멘트가 있어서 좀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기술주가 오늘 조정을 받아간 이유에 대한 설명이 돼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주목해봐야 되는 것이 여기에서 extremely overbought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심각하게 과매수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종목들로는 브로드컴과 일라이릴리,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까지를 짚어주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 이들의 주가가 50일 이동평균선 대비 훨씬 더 위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을 근거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위치하고 있는 퍼센테지가 50일 이동평균선 대비했을 때 주가가 어느 정도 위에 있는지 그 퍼센테지의 간극을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가령 브로드컴의 경우에는 33.6% 정도의 격차를 벌리고 있다. 이런 진단이 나오고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히트맵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번 주 금요일, 이제 내일입니다. 장 마감 후에 대표 기술주 ETF XLK의 리밸런싱이 진행됩니다. 애플에 대해서는 127억 달러어치의 매도 물량이 나오고요.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110억 달러어치의 매수 물량이 들어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애플의 경우에는 127억 달러면 거의 하루 평균 전체 거래량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체크를 드리고요. 자, 그랬던 반면에 오늘 빅테크 가운데 구글과 아마존의 주가는 그래도 양호한 표정을 지은 채 거래를 마쳤고요. 이쪽에 보시면 세일즈포스의 주가 역시도 4%대의 강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오픈 AI의 경쟁사죠. 엔스로픽이 새로운 AI 모델을 출시했다는 소식이 들려온 영향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름은 클로드
3.5 소넷이 되겠습니다. 3월에 클로드 3를 출시한 지 3달 만에 이렇게 신규 모델을 내놓은 건데요. 주가 영향을 보자면 아무래도 아마존과 구글 그리고 세일즈포스가 이 엔스로픽에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되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기술주들이 압박을 받은 가운데 이들이 이렇게 오를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신규 AI 모델에 대한 어떤 기대감에 대한 영향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기술 섹터 내에서 또 하나 아주 양호한 흐름을 보였던 종목이 이쪽에 위치한 액센추어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컨설팅 기업인데요. 여러 기업들이 새로운 기술들을 도입함으로써 비용을 절감시키고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게끔 자문을 제공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주가가 20%나 빠지다가 오늘 하루 만에 7%대 급등을 했는데요. 생성형 AI 부문에 대한 주문량이 아주 양호하게 나타났습니다. 전 분기 대비 신규 수주가 50%나 급증을 했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당분간 기업들의 AI 전환 혹은 도입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이쪽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 지속이 될 거다라는 사측의 설명뿐만 아니라 월가의 코멘트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요거 좀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액센추어가 7.3% 오늘 급등하면서 $300 선을 돌파했습니다. 한편 반도체 테마가 전체적으로 빨간불을 켜고 있는 가운데 AMD만이 독보적인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4.6%의 강세 흐름을 가져갔는데요. 파이퍼 샌들러 측에서 탑픽으로 선정해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GPU 효율성을 극대화시켜주는 장치죠. AMD의 MI 제품의 경쟁력이 좋다라는 의견이었고요. 따라서 하반기 주가 흐름을 기대해봐도 좋겠다. 투자 의견은 비중 확대, 목표 주가는 $175 정도입니다. 간밤 종가 대비했을 때 $14 정도의 상승 여력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특징주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인데요. 오늘 개장 전에 들려왔던 소식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XAI 슈퍼컴퓨터 구축을 위해서 델 그리고 슈퍼마이크로와 협력 중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소식에 슈퍼마이크로의 주가는 장중에는 5% 넘는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지만요. 마감가 기준으로는 소폭의 하락으로 오히려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으로는 길리어드 사이언스도 확인해 봅니다. HIV 예방주사 레나카파비르에 대한 임상 3상 결과를 공개를 했는데요. 이 주사를 맞은 환자에게서 100%의 예방 효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반복 실험에서 만약에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FDA에 승인 요청을 해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지켜봐야겠습니다. 주가는 오늘 8.5% 급등세를 연출을 했습니다. 거의 2년 만에 최대 당일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다음으로는 다른 레스토랑도 보겠습니다. 올리브 가든이라든지 롱혼 스테이크하우스 이런 패밀리 레스토랑들의 모 회사에 해당하는데요. 4분기 실적을 공개한 뒤에 주가가 움직였습니다. 매출이 기대에 소폭 못 미쳤음에도 불구하고 어닝 비트를 경신을 했고요. 그러면서 주가는 오늘 1.5%의 오름세 $154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주택 건설업체인 KB홈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총 주문량이 전년 대비 2%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닝과 매출 모두 기대 이상의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이렇게 간밤 나왔던 미국 증시 특징주들 정리해봤고요. 계속해서 주요 외신 헤드라인 이어갑니다. 네, 주요 외신 헤드라인입니다. 극심한 변동성을 보였던 간밤 미증시였습니다. 특히 S&P 500과 나스닥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종목 이슈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델 테크놀로지와 엔비디아,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손을 잡고 일론 머스크 CEO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머스크 CEO의 XAI 그리고 그록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면서 관련 종목들이 모두 초반의 상승세를 무섭게 가져갔었는데요. 모두 일제히 반납하면서 마무리를 한 점이 참 아쉽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함께 들여다보시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인공지능 스타트업 XAI의 슈퍼컴퓨터를 구축하는데 컴퓨터 서버 업체 델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머스크 CEO는 현지 시간 19일 X에 XAI가 구축 중인 슈퍼컴퓨터에 들어가는 렉의 절반을 대리 조립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델의 설립자이자 CEO인 마이클 델도 이날 X에 대규모 서버 사진과 함께 올린 글에서 우리는 xAI의 그룹을 가동하기 위해 엔비디아와 함께 델 AI 팩토리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머스크 CEO는 델 외의 나머지 절반은 누가 조립하고 있느냐는 X 이용자의 질문에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라고 답했습니다. 이에 관련 종목들이 급등세를 보이며 출발했지만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며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그로게는 상당히 많은 양의 GPU, 엔비디아의 GPU를 필요로 한다라는 이야기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시간에도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주가의 추이 함께 보시죠. 초반에는 모두 일제히 좋은 모습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는 장중 한때 3.5%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일제히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그 이상의 낙폭 3.54% 하락으로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시간 외에서도 큰 하락폭은 아닙니다만 약보합세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델 테크놀로지 역시도 0.42% 하락 마감,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도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가 0.26% 하락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테슬라는 xAI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투자자들의 투심을 조금 헷갈리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테슬라의 여러 가지 AI 인력들을 xAI로 빼돌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투자자들의 의심도 있기 때문인데 간밤 테슬라는 1.78% 하락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시면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삼성의 AI 노트북이 포트나이트를 비롯해서 인기 게임이 가동되지 않는 문제가 발견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와 퀄컴 칩과 호환이 되지 않는 문제 때문이다라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가 있는데요. AI PC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소한 문제점들이 생길 걸로 물론 예상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좀 인기 게임에 구동이 안 된다라는 점은 조금 큰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장 살펴보시면 간밤에는 애플의 주가도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애플은 여전히 시총 3위단에 머물면서 시총 3조 달러 넘어선 상태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엔비디아의 2위 자리를 또는 엔비디아는 1위 자리까지도 올라갔었습니다만 계속해서 3위권에 머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플의 하락을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했는데요. 비전 프로의 고급형 버전을 조금 저가형 버전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어떠한 리스크를 감내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가 됐고요. 더불어서 이번 한 주 동안 내내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입니다. XLK ETF의 경우에는 애플의 비중을 크게 줄일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XLK의 경우에는 비중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기술주들의 상승을 크게 누리지 못하는 모습을 최근에 보여줬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엔비디아의 비중을 늘리고 애플의 비중을 줄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 소식에 애플도 함께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가라는 부분 두 가지로 한번 해석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에 대한 이야기들 우리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데요. 고용시장이 식어가는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10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이번에는 그림 자료로 바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어떤 변화를 보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23만 8천 건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보다 더 높게 나왔다라는 점에 어느 정도는 시장이 안도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물론 실업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경기에 대한 펀더멘탈이 좀 흔들린다라는 것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동안 미국의 실업률은 굉장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렇게 조금씩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연준의 금리 인하에 다가서고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긍정적으로 해석할 만한데요. 지역별로는 캘리포니아, 미네소타, 펜실베니아 같은 지역들을 중심으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줬고 산업별로 교육 서비스 쪽에서 늘어났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한 학년이 마치는 것에 있어서 조금 더 늘어나지 않았겠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다음 장 살펴보시면요. 필라델피아 연은에서 제조업 지수 발표를 했습니다. 1.3포인트로 나타났는데 신규 주문과 출하가 감소하는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거기다가 시장의 컨센서스를 크게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필라델피아 지역에
한국에는 반도체 공장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해 있죠. 이러한 제조업 지수들 디테일하게 지역별로 또 나오고 있으니까 산업군별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지속적으로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영란은행은 기준금리 동결 결정을 내렸습니다. 금리 결정은 결론적으로 매파적 동결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영국인들의 4분의 1가량이 금리 인하 쪽에 조금 더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라는 블룸버그 통신의 자료입니다. 아직까지도 영국인들은 CPI가 잡혀가고 있는 모습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에 아주 크게 베팅하고 있진 않다라는 것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좀 S&P 500 지수가 5,500포인트까지 넘어선 뒤에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 부분을 분석한 블룸버그 통신의 자료인데요. 이제 조금 조정 장세에 진입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 부분에 우리가 방점을 찍고 한번 분석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폭풍 같은 랠리 뒤에 어떠한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인지 한번 자료로 바로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나스닥백은 그동안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7거래 연속으로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이렇게 17일 급등세를 시연한 이후에 상승폭을 크게 반납을 하면서 겨우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했던 지난 수요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렇게 하락하면서 마무리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나스닥백이 쉬어간다라는 것은 주요 기술주들의 하락을 반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술주를 중심으로 그동안 과매수가 이뤄졌던 부분들이 좀 반납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장 보시면요. 우리가 RSI는 보통 시장에서 어느 정도까지 과매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냐 이 부분을 볼 때 사용하는 지표입니다. RSI 지표를 이렇게 줄을 그어서 살펴봤을 때 과매수가 일어나고 있는 구간을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과매수 구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RSI 지표가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조금 쉬어갈 때가 됐다라는 IB들의 분석도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시죠. 시티그룹의 경제 서프라이즈 지수인데요. 2022년 8월 내 최저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살펴봤을 때 시티그룹이 경제 지표와 시장의 투심이 좀 엇갈리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 건데요. 경제 지표는 그렇게 경제의 탄탄함을 반증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지금 굉장히 투심이 과열되어 있다라는 것을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살펴봤을 때 우리가 조금 조심스럽게 시장의 랠리를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가와 금 비트코인 가격까지 함께 짚어보시죠. 유가는 다시 82달러 선 넘어서고 있습니다. 미국의 원유 재고가 감소했다라는 소식 때문이었는데요. 유가의 반등세 지속적으로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비트코인 가격과 이더리움 가격 어제와는 또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비트코인 가격 65,000달러 선에서 형성이 되어 있고 금, 은, 구리 가격은 일제히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